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공정이 상실되고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일자리까지 뺏기자 2030 세대가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국정 지지도가 2030 세대에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불공정 화두를 일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로 65세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거, 이것도 청년들에게는 정말 분노 폭발입니다. 노조가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년을 또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니들만 잘 처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지금 2030 세대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에서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청년 실업 장기화로 인한 청년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23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2030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인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 지지도는 이전과 비교해서 6.1% 하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30 세대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20대에서 긍정은 38.7%에 불과했고요. 부정이 55%로 절반이 훨씬 넘었고요. 30대에서 긍정은 48.6%인데 부정은 49.3%로 과반수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2주 전 조사에서는 20대가 긍정 48.8%, 그리고 부정이 43.3%, 30대가 긍정이 59.5%, 긍정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이게 2주 만에 말이죠. 불과 2주 만에 10%가 20대에서 떨어지고 30대에서는 10.9%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서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20대와 30대에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부터 뭐 무조건 낮았던 건 아닙니다. 20, 30대에서도 또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르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또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미디어 토마토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좌파 쪽이거든요. 뉴스 토마토가 좌파의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2주 만에 급락한 거, 이것이 무슨 이유냐는 거죠. 자, 여기 대해서 말이죠, 청년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원인으로 가장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꼽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것이 말이죠,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측에 3차례나 신중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는 말이죠, 대장동 일당을 봐주기 위한 이재명이나 또 그런 그 정권의 그 생각이 여기 깃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시킨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이것이 20, 30대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다가간 거죠. 자, 1심 재판부가 말이죠, 4 내지 8년을 선고는 했지만 특경법상 배임죄가 무죄가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되고 그 다음 추징액이 훨씬 적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한 거, 이거는 20, 30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추징액이 7,815억을 갖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7,815억 중에서 473억만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항소를 안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써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원을 몽땅 먹게 생겼고, 남욱이가 먹는 돈이 1,01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만배는 5,684억입니다. 김만배는 5,684억을 먹게 생겼고, 남욱이는 1,011억 원을 그냥 꿀꺽 삼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법무부가 이걸 시켰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2030 세대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30 세대의 폭발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30 세대가 끝까지 참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30 세대의 이제 분노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말이죠, 출범 후 3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죠. 3번이나 출범 후에 3번이나 내놨습니다. 첫 번째 규제는 지난 6월 27일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고요. 대출금을 일률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에는 주택담보 비율 LTV가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마저 제한한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 계획 등 공급 대책도 내놨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던 3기 신도시와 겹쳐서 사실상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가 뭘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은 건데, 이게 별로 어떤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주택정책이 금방 지금 급한데, 금방 그래도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이 급한데, 지금 뭐
아파트를 짓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이 짓겠다는 거 믿는 사람도 없고 규제만 하고 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청년층 젊은 세대가 말이죠. 그 직격탄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또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말이죠.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10월 15일 2026년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건데 기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이걸 갖다가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결국 갭 투자가 전혀 불가능해지는데 청년들은 갭 투자 하려고 맘먹고 있었거든요. 아니 청년들이 갭 투자 아니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맘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갭 투자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2030 세대는 절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재명 정권 이거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입니다. 자, 지금 뭐 주거 문제가 특히 2030 세대는 이 전세 같은 것이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집은 당장 못 산다 하더라도 전세라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월세로 내몰고 있는데 월세는 뭐 천정부지고 또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젊은이들이 2030이 지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값이 올리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식값이 오르기를 했습니까? 주식값도 그래요. 이 주식도 지금 사실은 말이죠. 2030은 여기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뭐 대형주 위주로 지금 비싼 거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2030 세대가 사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뭐 대출 받아갖고 산다는 것도 그것도 6070이 돼야 6070은 다른 걸 담보로 잡혀가지고서 대출을 받아갖고 뭐 주식 투자도 하겠지만 2030이 뭘 뭐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용 같은 것도 신용이 직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재산이 있다든가 그래야 그 신용도 쉽게 되는 건데 2030 세대는 일자리도 뺏겨가지고 지금 뭐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직장은 없고 그 다음에 뭐 가진 자산은 없고 어떻게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30 세대한테는 항소 포기도 문제고 부동산 대책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자리. 내 일자리를 뺐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뺏고 있어? 더 가관인 것은 말이죠. 왜 65세까지 또 정년을 연장하느냐 말이야. 이거 누가 연장하자는 건지 아세요? 민노총이 연장하자는 거야. 민노총 얘들이 말이야. 지금 1억 원씩 막 받고 어떤 직장에서는 이 생산직이 1억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 2, 3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년을 연장하자. 그래서 민노총이 정년을 연장하자고 이재명 정부한테 막 등 떠미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또 민노총한테 비쳤으니까 민노총이 하자는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자는 거야. 그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연장하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장하는 거야?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연장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연장하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네 새끼들만 잘 처먹고 잘 살 거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030 세대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말이죠.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헬조선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도 조금 구멍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희망을 갖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말 할 여력도 없어.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자, 2030 세대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세력 결국 2030 세대에게 뒤엎일 것이라는 네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시현 TV입니다.